네, 그 원구성 협상에 참여하는 주체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섭단체라고 불리우는 거, 뭐 정당이긴 정당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섭단체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도대체 뭐를 의미를 하고, 이 교섭단체가 국회 내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섭단체 정의를 얘기를 한다라면,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의석을 갖는 정당이나 단체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만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 내 의석수가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있다라면 그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정당이 예를 들어 의석수가 10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당은 비교섭단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정당은 정당이에요. 후보도 다 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근데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즉 원내에 하나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이긴 정당이지만 하나의 국회의원도 내지 못한 정당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러한 그 정당 같은 경우는 국회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제16대 국회 같은 경우 그래서 20석을 아무튼 채워야만 해요. 20석을 채워야만 이 교섭단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교섭단체가 되어야만 하는지는 좀 이따 그 권한을 들으면, 어떠한 권한을 이 교섭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듣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20석을 채워야만 교섭단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조항 때문에 굉장히 그 웃기 블랙 코미디 같은 어떤 그런 일도 사실 우리 국회 역사상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16대 국회 2000년부터 2004년에 있었던 그 국회인데, 당시 자유민주연합은 김종필 씨가 이끌던 정당이었어요.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2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연합은 일종의 정당 간 연합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자유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줬느냐? 갑자기 어느 순간 새정치국민회의에 속해 있었던 국회의원 3명이 저 당적을 자유민주연합으로 바꿀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래 그 새정치국민회의에 속해 있었던 이 3명의 국회의원이 당적을 자유민주연합으로 바꾸게 되면서 자유민주연합은 20석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합은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구성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개의 상임위원장직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의원 꿔주기라는 얘기. 그렇죠. 약간 좀 되게 웃긴 그런 일이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다른 정당에서 의원을 보내줘서 자, 이제 교섭단체 해라고 해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또 교섭단체 관련된 또 다른 예는 제17대 국회 2004년에서 2008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그 정당이었었는데, 선전을 하면서 10석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거고, 근데 어떤 정당이 20석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정당, 20석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정당과 같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같이 이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 20명 이상이 된다라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20대 국회 같은 경우 민주평화당이 14석을 얻었어요. 정의당이 6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20석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정당이 힘을 합친 거죠. 그래서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14석과 6석을 더하면 20석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이제 교섭단체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섭단체 왜 20석? 그래서 그 20석 밑에 그 의석이 20석 미만인 그런 정당들이 그 활동을 하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굉장히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 하나의 집합적 결정에 도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나하고 내 친구 한 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야. 둘이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 할 때 금방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10명이 있어요, 지금. 나를 포함해서. 그럼 이 10명들이 다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면 밥을 먹으러 가는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를 먹을지 결정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 근데 국회 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죠? 이런 법을 만드는 곳에서 여러 정당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석 이상의 정당만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정하게 된다라면 논의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사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교섭단체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소수 정당이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러한 교섭단체는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느냐? 사실 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었지만 이것과 유사한 그 형태가 그 최초로 허용됐었던 그 시점은 재헌국회 때부터였어요. 1949년.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열리자마자 시작된 건 아니었지만 49년에 이제 제4회 정기회 때부터 교섭단체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는 20명 교섭단체 그 의석수의 그 이 기준을 20명으로 했었고 6대부터 제8대 같은 경우는 10명. 그리고 제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교섭단체 그 의석수 기준이 20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섭단체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교섭단체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걸까? 라는 겁니다. 모든 정당들은 교섭단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교섭단체인지 비교섭단체인지에 따라서 정당의 위상과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내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원구성을 통해서 국회의 중요한 포스트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교섭단체들이. 그죠? 원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이 자리들을 전혀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어떤 결정에 반영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두 번째는 교섭단체는 국회 안에 각종 직책에 관한 인사권을 또 가집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50명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요청권을 가지게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부의 이제 이 예산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확정을 할 것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예산들을 바꾸면서 자신들한테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쪽으로 예산을 조금 바꾼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그죠? 근데 비교섭단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도 다 교섭단체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교섭단체는 국고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고 보조금, 그러니까 정당한테 이제 그 국고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돈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 보조금, 보조금은 이제 매년 지급이 되고, 선거 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이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하면 전체 국고 보조금의 2분의 1을 교섭단체별로 똑같이 나눠 가져요. 예. 전체 이만큼이 있으면 그거 반 딱 잘라서 그 반은 똑같이 교섭단체가 나눠 가집니다. 근데 이제 비교섭단체 경우 5석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한테는 전체 국고 보조금의 5%만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을 똑같이 교섭단체가 나눠 갖고, 그 다음 이 5%를 이제 그 비교섭단체한테 이제 나누어 주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국회 의석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은 절반은 총선 득표 비율로 나누어서 정당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이 국고 보조금을 굉장히 비교섭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네.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섭단체는 입법 지원비도 제공을 받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교섭단체한테 자, 보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 돈을 지원해 줍니다라고 해서 또 입법 지원비도 제공을 받게 돼요. 비교섭단체는 그것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섭단체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든 교섭단체가 되기를 원해요. 문제는 20명을 교섭단체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그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학자들 중에 이제 많은 이 정치학자 분들이 이거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20명 이렇게 기준이 높은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운 신진 세력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의 정당이 계속 자기들이 해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문제 있는 정치만을 한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서 한국의 정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교섭단체 20석이라고 하는 제한에 묶여서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진 세력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굉장히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정당한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고 보조금이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다.
라는 거고, 그다음 이 다수 정당한테 이제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정당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굉장히 제한된 보조만 받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소수 정당들이 비교섭 단체가 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독일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교섭단체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우리보다는 그 기준이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득표율을 이제 받은 정당이면 어떤 정당이든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2명이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교섭단체 제도는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이제 그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면을 본다라면 우리도 어떤 이 20명 기준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